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남들이 볼 때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업,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 든든한 양가 부모님, 천군만마 친구들까지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엄마이기에 달라지길 기대했고 다시 잘 살고 싶었는데 끝까지 실망만 안기는 아내와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땐 저도 어느 한 회사의 직원이었죠. 둘 다 사원으로 만났고 함께 일한 기간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우린 그렇게 친하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였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니 간단히 인사를 나눈 정도였습니다. 우선 전 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아니고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랬기에 그땐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다른 팀의 직장 동료일 뿐이었지요. 전 5년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했고 퇴직금의 일부로 기분 전환을 위해 해외여행을 갔었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되었고 얼마 지 않아 1인 회사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해야 해서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벅차기도 했지만 친구 중 관련 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한 노력으로 전 회사를 키워갈 수 있었고 2년 만에 2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직원을 뽑아야 할 정도로 회사가 커졌구나. 그리고 내가 이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거였지요. 그런데 회사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 꼼꼼히 살펴야 할 회계 부분도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거래처도 관리해야 하고 발로 뛰며 결정 지어야 하는 부분들도 많았기에 회계를 해줄 직원도 뽑게 되었지요. 구인 공고를 보고 들어온 이력서에 아내 이력서가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의 회계팀에서 워낙 꼼꼼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임을 알았기에 면접에서 아내를 뽑게 되었고 그렇게 직원과 사장으로 지낸 지 1년 만에 연애를 시작해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전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더 들어서 만나서인지 아니면 내 회사에 와서 자신의 회사처럼 야무지게 살림을 살아주어서인지 호감이 생겼고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회사의 회계를 봐주니 너무 든든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몸을 쓰는 부서도 아니고 하니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해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틀렸었습니다. 아내는 임신과 동시에 어마무시한 입덧에 시달렸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더 고통스러울 정도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회계장부에 영수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온다고 하며 일을 못하겠다고 해 전 아내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야만 했습니다. 회계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인맥을 동원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였고 아내는 오로지 뱃속 아이만 생각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기에 가사 도우미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내는 뭐든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지만 아내는 집안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가사 일을 해주면서 간단한 음식도 조리해 주실 분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가사 도우미 분은 손끝이 야무지고 성품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도 마음을 놓는 것 같더군요. 어느덧 아내는 출산을 하였고 정말 신기할 만큼 절 꼭 닮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고 아이를 위해 그리고 아내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이 계속되어 가던 중 아내는 제게 불평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늘 그렇듯 제게 생활비를 넉넉히 달라고 하더군요. 전 생활비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들까지 우리 세 식구 사는데 5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희 부부는 차도 각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저희 회사 소유의 차로, 유류비는 법카로 지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공과금은 제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로는 우리 가족 식비와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저축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제 생각에는 매우 충분한 비용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게 계속 부족하다며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계산에 있어 나름 철저한 편인 전, 아내의 그런 요구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제가 5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책정한 데에는 분명 위에서 언급한 내역에 쓰고도 남을 돈이고 그 남은 여유 자금으로 자신을 꾸미든 아니면 다른 쓰고 싶은데 제 눈치 보지 않고 쓰라고 준 돈이거든요. 저희 이런 계산도 모르고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아내로 인해 정말 조금이라도 올려줘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제가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이 화창하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평소엔 제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장모님께서 웬일인지 그날따라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다짜고짜 내가 더는 못 기다려서 자네에게 전화를 했네. 네?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용돈을 올려달라고 해도 내 딸이 꿈쩍을 하네. 분명 자네한테 얘기해 본다고 했는데 말이 없길래 아무래도 자네가 돈을 움켜쥐고 주지 않는구나 싶어서 내가 직접 연락한 거야. 아니, 내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해도 150만 원은 벌어. 꼴랑 150만 원 주면서 먹고 살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 2달 뒤에 그 사람이랑 살림도 합치는데 내가 주머니 사정이 든든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거든. 그래서 말인데 용돈 2배로 좀 올려주게. 월 300만 원이면 내가 이 나이 먹고 치사하게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분명 장모님은 혼자 사시는데 남편이라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장모님과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주저주저 하던 아내는 그간 장모님에게 용돈을 보내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까지 염두해 생활비를 여유있게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50만 원이나 되는 줄 솔직히 몰랐고 이번에 300만 원이나 되는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제게 감추고 싶었던 아내는 장모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오픈했습니다. 그간 장모님 용돈뿐 아니라 많은 돈이 처가로 흘러가고 있더군요. 심할 땐 한 달 생활비가 거의 다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림을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 의문에서 시작해 알아보니 아내는 빵꾸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2금융권, 3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아놨었더군요. 일도 안 하는데 대출을 어떻게 쓴 건지 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제가 직접 알아내기 전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아내에게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자 매일같이 전화해서 제게 돈을 요구하는 장모님도 어이가 없고 한술 더 떠 아내의 오빠인 형님을 저희 회사에 취직시켜 달라는 아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봐서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처가의 일들과 상황들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워낙 글재주가 없어 이 글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자잘자잘하게 세어나간 돈들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하다못해 처가 공과금에 형님 핸드폰 요금까지 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게 미안하다고 했던 아내는 어느 순간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자신이 이 정도도 못해주냐고, 가족 중 누구든 여유로운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내의 철면피 같은 뻔뻔함에 결국 전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군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를 했고 아이도 제가 키우겠다고 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여자 밑에서 아이가 자라게 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모든 상황이 끝나고 보니 내가 진작 왜 그런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것이고 지나간 일을 후회할 시간에 아들과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